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 햇수로 3년째.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600억, 하반기 400억 원 규모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시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약 4배 많은 85억 원 수준입니다. 시중은행 대비 이자 비용이 1인당 연간 68만 5천 원, 제2금융권 대비 32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도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1,1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오 시장은 아산페이가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며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넘어 새로운 물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아산페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3,2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 매출액의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조성과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 홍보 등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중앙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가 세종행을 염두에 두면서 미디어 단지 조성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종이 언론 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첫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5월 MBC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7곳의 언론사와 본사 이전 또는 본부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앞다퉈 세종시행을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가 구상 중인 것이 바로 언론 미디어 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세종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세종시 핵심 건의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뉴스 중심축이 될 행정수도 세종에서 신속 정확한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끕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가 언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3가지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혹은 세종프레스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단독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경우 국회 소통관에 설치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세종시 단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상암 DMC와 같은 미디어 스트리트, 일명 세종 언론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인데 이는 정부와 세종시의 공동 추진이 가능한 중기 과제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 미디어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진행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단지나 미디어 클러스터 뭐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언론 산업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나 다양한 또 형식이나 장르 그런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 단지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본 거죠. 이번에 발표된 연구 용역 결과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 행정 수도를 넘어 언론 수도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에 연초부터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는 등 올해 상위권 제도약을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교육청은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전 3년 동안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던 곳과 비교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예년과 비슷한 4등급을 받았는데 외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3단계 떨어진 게 뼈아팠습니다. 학교 신설 관련한 공사나 납품 현장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은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세종시 교육청 감사관이 새 업무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재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렴도 상위권 제도약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급식이나 가구 등의 물품 계약에 대해선 계약 시스템의 투명성 전반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공사 기간, 학교 신설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현장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품이나 공사 계약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부패 신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금품이나 향응수수 근절에 힘쓰는 한편 부패 공무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160개 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진단을 올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공사 현장 18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성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찾았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입주 예정자를 비롯한 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에서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길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층 빌딩 사업 현장을 직접 한번 나와서 실태가 어떠한가를 좀 보고. 이 아파트는 8개 동 지하 2층, 지상 38층 규모로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점검단은 콘크리트 타설 보양과 토사 붕괴, 화재 등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6일까지 공사 중인 아파트 신축 현장 18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도 37명으로 구성된 감찰 점검단을 꾸려 도내 17개 사업장을 선정해 감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시 양생을 제대로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나, 또 영하로 내려갈 때 보양 관계라든가 적정 강도가 나왔을 때 거푸집 해체라든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구주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분들과 함께 보고 있고요. 한편 지난해 8월 풍세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선 지하층 작업 중 크레인 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같은 건물 붕괴 사고는 아니었지만 우리 지역도 안전사고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아산시가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민간 투자에서 자체 시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면서 공연장 규모도 축소될 예정인데요. 일방적인 규모 축소가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1000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하기로 결정된 아산 문예회관. 1,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아산시는 지난 2010년 10월 민간 투자 건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 연구기관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일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아산시는 결국 지난달 자체 재정을 투입해 중급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입되는 금액은 당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약 500억 원. 공연장 규모 역시 1000석 이상의 대공연장에서 500에서 800석 규모의 중급 공연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는 재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가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서 대규모 공연장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는 어떤 변경 사항도 좀 나타났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아산시청 시민홀과 여성회관에 이미 중급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급 규모의 공연장을 지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규모 문화공연 유치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방적 추진보다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800석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1000석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데 물론 규모에서는 200석 차이지만 공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을 지을 게 아니라 좀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형 공연장에서 중급 공연장으로 변경된 아산 문예회관. 20년 가까이 건립을 기다려온 아산 시민과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 천안 안심홈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급 상황에 긴급 신고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약 1년 동안 이 어플을 설치한 사람이 고작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천안 안심홈 앱입니다. 어린이와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몇 차례 흔들기만 해도 신고가 가능한데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구축 비용에 5,600만 원을 들였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17일 현재 이 어플을 설치한 사람은 329명, 이용 횟수도 432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과정에 테스트 횟수가 포함된 겁니다. 천안시 공무원만 2,300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가 계속해서 4등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천안시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천안 안심홈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뻗어져서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으로 펼쳐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는 앞으로 교육청 등을 통해 천안 안심홈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게시 및 여성가족과 협력을 통해서 그 안심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이런 각종 홍보에 신경을 썼지만 가입자가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육청 등 교육청 협조 및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시민 안심기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도 외면하는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을 마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열렸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 설명회. 당시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새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중 국가산단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승인 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산단의 주요 유치 업종과 산단 조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등이 담겼는데 사실상 사업 추진의 최종 관문인 셈입니다. 승인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공고를 통해 가름할 수 있지만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충남 지역 문화예술인 963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연수입은 1,257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6.4%, 1,000만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예술인 중 34.5%는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 34.1%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의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도 16.8%나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사회 전반이 어렵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더 심각합니다. 공연이나 전시 등 본업인 예술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들의 수입은 작품을 팔아서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품 판매가 이미 끊긴 지 오래고 또는 예술 교육 또는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다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 복지문화위원회와 천안문화예술 포럼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대 이원곤 명예교수는 장소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을 발판 삼아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메타버스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자치단체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어떤 제4차 산업혁명도 더 촉진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그런 공간이 자꾸 이제 그 실제 생활에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좀 더 자기들의 활동도 확장시키고 또 거래도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또 창출할 수 있고.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천안에는 지역 예술인 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각종 정책과 지원이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을 통한 인식 개선 등으로 충남 지역 세계 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충남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11,989명, 전체 학생 수의 4.62%에 해당합니다. 전년과 비교해 아산이 269명, 천안 181명 등 80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중도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옛 월랑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중도 입학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4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존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진행됩니다. 현재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공정률은 50% 정도로 이르면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현재 파견 교사 선발을 완료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개원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문화의 다양성까지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 세종시 단체장들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거나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가장 먼저 찾기도 하는 곳, 바로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인데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3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706명의 위패를 봉안 중인 충령탑입니다. 지난 1969년 지금 있는 조치원읍 침상공원에 세워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진입로 협소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부각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엔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리고 2018년엔 서금택 시의원이 충령탑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위원 58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에 이르는 4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충령탑 이전 문제는 이곳에 존치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치원 지역구 시의원이 또다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김원식 의원은 17일 개회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3년 전과 달라진 지역 여건을 언급하며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충령탑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령탑이 현충일 추념 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령탑 이전안처럼 9월달 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령탑 인근에 배수지가 있어 현충시설과 어우러지지 않는 데다 현재 자리가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를 위한 연기 신사가 있던 곳으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이걸 여기 있으면은 뭐 사람이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것은 한 번뿐인데 이쪽 견도를 옮겨가는 게 좋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대하는 거죠. 뭐 가만히 있던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를. 굳이 뭐 여기 40년 넘었는데 뭐를 옮겨? 지난 50여 년간 조치원읍에 자리했던 충령탑.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한 만큼 이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